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프로그램 개발평가 제6강입니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 활동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3교시는 목표 설정의 이슈로부터 시작해서 활동 내용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설정의 이슈는 크게 우리가 6가지 정도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목표와 책임성, 목표의 구체성과 현실성, 그리고 목표 설정의 재변수, 목표 설정의 정치성, 목표 설정의 동태성 등을 이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목표 설정의 책임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사육지 프로그램을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게 됩니다. 이런 자원과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이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효과성을 드러내고 있는가를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효과성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목표를 세웠느냐, 세우지 않았느냐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의 책임성이 있다라는 뜻은 프로그램의 목표를 얼마만큼 제대로 수립했느냐를 설명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목표의 구체성과 현실성입니다. 책임성의 이슈가 가장 중요하게 된 이유로 우리는 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평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우리가 평가를 수행하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평가 이 자체는 프로그램의 목표가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고 또 현실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지요. 그래서 프로그램의 목표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그래서 측정 가능한 형태의 구체성을 띄어야 되고 실현 가능한 현실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목표 설정의 재변수입니다. 목표 설정을 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첫 번째, 확인된 문제의 정의와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 자체가 중요합니다. 목표는 사회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 원인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한 문제와 그 정의가 무엇인지, 문제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원인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문제에 대한 개입의 수준입니다. 개인적 수준이냐, 가족적 수준이냐, 집단이냐, 조직이냐, 아니면 국가냐, 문화적 차원이냐. 각각의 개입하는 체계에 따라서 목표의 설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개입 수준에 대한 고려도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 기관의 정책과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목표 설정을 높게 잡을 수도 있고 낮게 잡을 수도 있고 크게 잡을 수도 있고 작게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목표 수준으로 인지, 정서, 행동, 조건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목표 수준으로 인식 및 정서 수준의 향상일 것인지, 아니면 실제적인 행동이라든지 사회적 조건, 토대를 변화시킬 것인지를 우리가 미리 설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적어도 이 네 가지의 변수를 고려하지 않으면 현실적이고도 책임 있는 목표를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표 설정의 정치성, 목표 설정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역량이 개입되지 않을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목표 설정 자체가 정치적인 결과이고 정치적 과정입니다. 문제 발생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 또한 정치적인 과정일 수 있죠. 왜냐하면 목표 설정은 문제 인식을 토대로 하는데 그 문제 인식들은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들, 조직과 조직들이 다 다르고 다양합니다. 관점들이라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관점은 그 사람이 혹은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입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장소에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대상도 달리 보인다라는 것이겠죠. 우리는 이런 이 목표 설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떤 목표를 설정할 것인가 그 자체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을 당한 어떤 우리 한국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구호 물자를 제공하자. 그런데 그 재난을 당했던 범위를 쉽게 결정할 수 없을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감염병에 의한 재난들 같은 경우에서는 재난을 당한 사람과 당하지 않은 사람의 경계도 모호하고요. 또 재난을 앞으로 당할지 당하지 않게 될지 예측하는 것도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 우리 전 국민에 대한 서비스 그러니까 어떤 지원을 해주자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한다면 목표를 세운다고 한다면 대상의 경계 구분이 아주 모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자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대상의 범위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한테 다 지원을 해주자. 어떤 사람들은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자. 각각 입장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랬을 때 누가 더 정치적인 입지가 굳건하냐에 따라서 그 결정들이 목표가 결정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표 설정의 동태성입니다. 목표는 늘 언제나 변경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사회관계적 목표를 수립을 하는 사람들이죠. 사회복지 실천활동가들은 사회적 상황 내에서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들이 변동되고 바뀌어 나가는 것, 그러니까 그 변화 과정을 이끌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목표는 항시적이고 항구적인 목표가 아니라 목표에 대해서 개입을 하면 할수록 그 목표는 또 달라지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나 상황적 여건에 따라서 우리들의 사회성이라는 것이 바뀌기 때문에 사회성이 바뀜에 따라서 또 우리가 지향하는 그 목표들 또한 바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6가지 조건들을 잘 기억을 하시면 목표 설정을 할 때 우리가 조금 더 현실적이고 조금 더 적합한 목적을 구성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목표를 우리가 서술을 할 때, 기술을 할 때 기준입니다. 첫 번째, 유의미성. 목적과 의미 있는 관계를 가져야 한다. 두 번째, 구체성. 목표는 구체적인 용어를 활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지만 측정 가능성입니다. 네 번째, 지향성입니다. 이까지가 이제 우리가 목표를 구성하는, 서술하는 방법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활동 내용에 구성하는 방식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내용을 선정하는 방법은 4가지 정도의 단계로 구축이 됩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 개발 타당성 확인을 하는 자료를 검토합니다. 두 번째, 사회 문제를 분석하고 또 욕구 분석 내용들 중에서 어떤 결과를 프로그램의 목표로 삼을 것인지, 활동 내용으로 삼을 것인지를 이제 검토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프로그램 목적과 목표를 진술하게 됩니다. 거시적으로. 네 번째, 목표에 따른 이제 이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활동, 프로그램 내용이죠. 이 내용들을 위한 아이디어들을 끄집어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나열하고 그리고 분리하고 정리해서 프로그램의 목표에 맞게 활동 내용들을 분류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자,
활동 내용을 설계할 때 7가지의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이건 6하원칙을 고려하시면 쉽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건 외우셔야 합니다. 프로그램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목적을 기술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목표도 중요하지만 활동 내용을 기술하고 정리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앞서 설명을 계속하지만 프로그램은 우리가 하고 있는 과업 내지는 활동들을 논리적으로 체계화시킨 것을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목표로, 활동 내용이 목표로 표현되어야 되고요. 또 그 목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목적과 목표는 우리가 만든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조직화시킨 것이고, 활동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행동, 액션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활동 내용이기 때문에 활동 내용이라는 것을 얼마나 의미 있는 것, 그리고 얼마나 구체적인 것, 그리고 실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활동 내용들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도 미리 고려해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활동 내용을 기술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설계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에서는요, 여러분 이 7가지는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되는가? 활동 내용의 내용이죠. 왜 해야 되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 해야 되는지, 어디서 해야 되는지, 야외일지, 체육관 같은 공간일지, 아니면 사이버 공간일지, 공간 아주 중요하죠. 다섯 번째, 누가 하는가? 그리고 6번째,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가? 활동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 7가지 질문을 체계적으로 하나씩 검토해야 합니다. 활동 내용은 프로그램의 디테일을 결정합니다. 디테일 없는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다 현실 가능성도 떨어지고 책임성도 떨어집니다. 좋고 우수한 프로그램은 디테일이 살아있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이 7가지의 요소들을 하나씩 점검하면서 우리들은 활동 내용들의 디테일들을 살려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유인물을 한번 보시면서 체크리스트를 한번 살펴보시죠. 활동 내용 설계를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체크해 나가면서 활동 내용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본 요소로서 첫 번째,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서 주요 내용은 프로그램 종류, 분야별 종류입니다. 프로그램 제목, 기본적으로 포함해야 될 내용 등을 체킹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해야 되는가? 이것은 활동 내용의 우리들의 활동, 개입의 목적이라든지 주제, 슬로건 등이죠. 그리고 프로그램의 주 안점이 무엇일 것인지, 그리고 프로그램의 회기 몇 번을 할 것인지, 그리고 월별 중점 사항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계속 실체적으로 상상하고 예상하면서 살펴봐야 합니다. 세 번째, 언제 해야 하는가? 예정, 실시, 기간 등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행 프로그램을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더운 날이나 너무너무 추운 날에 하게 되면 야외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서는 쉽지 않겠죠.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이것은 놓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우리의 어떤 조직적인 업무의 흐름을 쫓아가다 보면 업무에 쫓겨서 프로그램을 가장 적시해야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욕구, 그러니까 기관을 운영하는 사람,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욕구에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실시하려고 하는,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언제 해야 하는가? 예정, 실시. 이것은 한번 우리가 삶을 토대로 해서 계속 상상해 보면서 내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참여하는 사람이라면 언제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습니다. 어, 방임 아동, 그러니까 가난한 집에 아동들의 부모들을 위한 부모 교육을 우리가 실시하겠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부모 교육을 실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괜찮은 일입니다만은 언제 실시하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습니다. 가난한 가정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다 맞벌이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 대부분 노동 강도가 높지만 적은 임금을 가지게 되는 노동 일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만일 그 부모 교육을 주말에 하겠다라고 하면 이분들한테서는 쉬어야 될 날인데 휴식을 취해야 될 날에 교육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예정 언제 할 이 타이밍을 잡아 나가는 것은 아주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리고 기간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 아까 설명드렸던 부모 교육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몇 회기를 할 것이며 또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분들의 참여 능력이라든지 기회가 차이가 크게 될 겁니다. 현실을 기반해서 생활인을 우리가 관찰하는 또 입장을 바꿔보는 작업들을 끊임없이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어디 써야 되느냐. 제1 후보 장소를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되지 않았을 경우 급변한 상황 때 제2 후보지까지 마련해 놓으셔야 합니다. 장소도 아주 중요하죠. 부모 교육의 장소를 우리는 어떤 강당에서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야외에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상담실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도 할 수도 있겠죠. 접근성도 고려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지 또 그 공간이 그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적 활동을 하기에 아주 적합한지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공간은 여러분 사람들의 인식도 바꾸게 하고요. 또 분위기도 바꾸게 합니다. 관계도 바꾸게 하죠. 우리는 카페에서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스포츠센터에서 운동을 하죠. 스포츠센터는 스포츠센터로서의 운동에 최적하게 만든 공간적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활동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공간들의 선택은 각각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장소를 우리가 예약을 했고 또 세팅을 했는데 갑자기 못할 경우가 왕왕 생기거든요. 그랬을 때는 제2 후보지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자, 다섯 번째, 누가 하는가 해서 주체가 누구고 주관이 누구며 후원이 누구입니까? 참여자들과 이해관계자들을 잘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주체와 주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주체라고 하는 것은 이 활동이나 행사 또 이벤트들을 실제로 진행하는 사람들을 주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연 사람들이죠. 연 사람들. 그리고 주관이라고 하면 이것을 실제로 진행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비슷할 수도 있고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자들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준비위원이 누굴 것이냐. 그리고 책임자가 누구며 강사가 필요하다면 또 초청 인사가 필요하다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가. 또 조력자, 특히 자원봉사자들을 이야기하죠. 꼭 체킹을 하셔야 합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배치되어야 되며 어디에 또 배치되어야 되는지도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참가 대상자의 성격과 인원 정도만큼은 규모죠, 규모만큼은 잘 판단하셔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가. 일의 분담과 순서, 세부 내용입니다. 누가 어떤 일을 조직적으로 할 것이냐, 역할 분담 구체적으로 하셔야 하고요. 이 일이 어떻게 순서대로 진행될 것이냐, 논리적인 순서들을 하나씩 검토하셔야 됩니다. 동선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예산 수립, 홍보 방법, 차후에 보고서 및 참고 자료가 있다면 이것을 추가하는 위한 계획들까지도 고려해야 됩니다. 이 7번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우리가 활동하는 모습을 계속 상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상상 안에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협력자들, 동료들과 한번 시연해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행사나 중요한 활동일 경우에는 이 시연이 하는 것은, 리허설을 하는 것은 아주 핵심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또 간과할 수가 없겠지요. 자, 오늘은 이 활동 내용의 설계를 위해서 어떤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한번 검토할 것인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활동 내용의 선정 기준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실제로 사례를 통해서도 한번 연습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목적, 목표, 그리고 활동 내용, 이 파트는 분량도 많지만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강의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마시고요. 또 유인물도 계속 한번 읽어보시고 다른 책들도 교재들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생각을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